네, 하락 출발한 양시장 낙폭을 조금은 더 확대하면서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5%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슈를 체크해 보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왜 오르고 있을까요? 오늘의 오르는 종목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IT 투톱은 눌리는 가운데 테크윙은 상승하고 있는 소부장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방산 안에서는 LIG 넥스원 10%대 강세, 흥구석유는 개장과 함께 강했습니다. 과연 각각 어떤 이슈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부장 안에서 테크윙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장 변동성 정말 심합니다. 프리장에서는 방산이 뛰다가 이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소부장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테크윙이 그 선두를 달리면서 지금 현재 테크윙 9.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대피처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테크윙과 함께 부각받는 소부장 리노공업이라던가 한미반도체, 파두까지는 지금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대 강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봐야 할지 잠시 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옮겨간 후 방사는 지금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장에 비해서 상승폭을 다소 축소한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프리장과 함께 개장 초반까지의 주인공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방산, 그 안에서는 LIG 넥스원과 한화그룹주가 있을 겁니다. 한화와 함께 LIG 넥스원이 합작해서 만든 천공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속성을 붙이나 했는데 오늘은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천공2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생산을 한다면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그리고 이걸 발사하는 발사대의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멘텀 어디까지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잠시 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열어보시죠. 어제 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흥구석유, 정유주입니다. 간밤 유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을 약간은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이거니와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좀 지켜주겠다,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언급을 트루스 소셜에 내놓으면서 오늘 정유주는 다시 한번 시세의 연속성을 붙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상한가에 바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극동유화까지 오늘장 20%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해지성으로 미리 들어간 사람들은 웃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승을 포트 안에 정유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측을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종목 안에서의 중심, 오늘도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연결해서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상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세 가지 종목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방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한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하고 앞으로 상승 룸이 좀 남아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종목들,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또 변동성이 극심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역시나 흥구석유 같은 이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손댈 틈도 없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사이에서 빛을 보는 종목들, 역시 우리 K방산, 이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한 재료들을 한번 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결과적으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 각자 국가들이 본인들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K방산이라든가 방산 기업들에 대한 주문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최근에 뭐 LIG 넥스원에서도 새롭게 또 계속 출시하고 이 팔았던 이 수출을 했던 이 신궁의 천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함대한 미사일 해성에 대한 제품들까지 계속해서 시장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서 계속해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LIG 넥스원이 뭐 총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게 계속 시장에 관심이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천궁이 요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이 합작해 만든 이
이 무기들이 전체적으로 이 중동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LIG 넥스원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로 충분히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런 재료들뿐만 아니라 뭐 천국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중동 기업들이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일부 방산 무기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이유 자체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의 해지성 종목으로서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 이란 공습에 따라서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니까 무기 생산 증대를 위한 회의를 조만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땐 역시나 납기가 빠른, 그러니까 주문하자마자 빠르게 또 전달될 수 있는 우리 K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역시나 우리 K방산 관련주 계속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요?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대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건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챙기시는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매도하시면서 현금을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쟁이 끝나고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겠으나 현 시점에서 방산주가 움직인 이유는 단순히 단기적인 변동성,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해소된다라 그러면 방산주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더 키우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만큼 현금이 부족하다 하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고 현 시점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 통해서 방산 안에서의 중심 확실하게 잡아봤습니다. 저희 투자 나침판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양시장이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열어준다라고는 하지만 혼자 들어가긴 좀 무섭습니다. 매니저님과 함께 공략해볼 종목, 오늘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낙폭을 계속 키우고 오전장 중에도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갑자기 시장의 흐름 반도체 소부장도 아니고 갑자기 왜 제약바이오로 틀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반도체 시장이 다소 주춤한다라 그러면 언제나 반사수에 또는 시소 게임으로 반등하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장기 지속형에 대한 이 비만약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매일 또는 뭐 일주일마다 맞아야 되는 주사를 뭐 한 달 내지 6개월로 좀 더 길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편의성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의 비만약 모멘텀이 크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펩트론이 최근에는 890억 가량을 들여서 GMP 공장을 지었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미국 FDA 기준에 맞춰서 공장을 지었다라는 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이 생산 기준을 맞춰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이 비만 치료제를 펩트론의 생산 능력으로 케어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도 좋지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가 됐다라는 점에서 펩트론에 대한 기대감 저는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 글로벌 최대 제약사 일라일리가 이 펩트론의 기술 검증 기간을 연장했다. 사실 이게 장중에는 뭐 당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약간의 좀 악재성 재료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일라일리가 좀 더 확실하게 펩트론의 이 기술을 검증하겠다라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펩트론이 일라일리와의 기술 검증 계약이 계속 또 연장됐다라는 점에 모멘텀을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펩트론 낙폭과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떠나면서 들어오고 있는 시장은 역시나 코스닥입니다. 펩트론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 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상당히 또 높은 순위를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 그러면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트론 현재 가격대 24만 7천 원대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선 잡아드리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야기들은요. 제가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가입입니다. 많은 가입하셔서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헤쳐나가시는 대응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